또 식사를 하고 나니까 또 분위기가 확 달라지네요. 아침에 아마 식사들을 안 하고 오셨었던 거. 예. 오늘 이제 토요일 오후에 이제 시간을 이어가는데 오후 시간이 이게 쉽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또 지금 뭐 힘이 나시지만 이 힘이 굉장히 또 노곤노곤하게 만들 텐데, 그래서 오후에는 우리가 좀 이러저런 얘기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빌립보서 말씀을 어떤 원리적인 측면과 거기에서 이제 태도가 보여지는데 그 부분은 그냥 좀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 다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빌립보서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갈등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도 그 본문 안에서 찾아볼 수 있고, 또 나중에 기회가 또 되시면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다룰 수 있도록 하고요. 그 피스메이커 강의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갈등에 대한 반응과 성경적인 갈등 해결의 원리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런 저런 갈등들이 이제 생길 때 어떤 반응을 보여주느냐, 이제 그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갈등에 대한 건강,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있고, 또 우리가 이 갈등이 오히려 당연한 정도가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인데, 갈등이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그거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 뒷부분은 여기 5가지 태도가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자습하셔도 이제 될 것 같아요. 5가지 정리하다 보면 포인트가 나오고, 또 나중에 한 번 더 요건 이제 언급할 내용이라서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에 대한 반응은 크게는 보면 회피적인 반응이 있고 공격적인 반응이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 이제 화해하는 반응이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 생길 때 회피적인 반응, 공격적인 반응, 화해하는 반응, 이게 이제 사람마다도 다르고 좀 문화적으로 좀 다른데요. 회피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화평 위장하기, 화평하는 척 하는 거죠. 그 문화권마다 좀 다른데, 이 회피적인 반응과 공격적인 반응을 개별적인 차이는 있지만 사회적으로 이렇게 집단화해서 보면 우리 사회는 대체적으로 요 회피적인 반응이 강한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강하다 보니까 회피적인 반응을 피스메이커로 생각을 하는 문화죠. 좀 뭔가 이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거나 표현하는 것을 좀 부끄러워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갈등이 없다고 그러는 거죠. 부인하기. 그리고 더 이상 감출 수 없으면 거기로부터 이제 도망가는 거죠. 그리고 가장 극단적인 회피의 방법이 자살인데, 이게 이제 육체적인 자살도 되고 관계를 단절하는 것도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자살률이 높은 것도 이 부분하고 좀 연관이 있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현재 개념은 이제 바뀌었지만, 바뀌고 있고 또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항상 어떤 그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효부, 진짜 훌륭한 며느리, 그럴 때는 9년간 장애인 생활을 해야 된다는 전통적으로 언어장애 3년, 청각장애 3년, 시각장애 3년. 네. 그래서 3년간 그 장애인 생활을 하면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되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이제 뭐로 위로하느냐? 효부상을 줘가지고 위로하는 거예요. 효부. 당신 효부다. 예를 들면 이제 누가 착한 애냐? 말 잘 듣는 애. 그러니까 말을 잘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순종적이다, 훌륭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기 주장을 뭔가 누를 거 아니겠어요? 자기의 욕구가 있는데 그거를 강력하게 주장을 안 하고 부모의 의견에 그냥 따르는 거, 요거를 이제 착한 어린이. 학교에서도 손 들고 질문하거나 선생님이 뭐 얘기할 때 거기에 대해서 반대도 아니죠. 뭔가 다른 의견을 얘기하면 반항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반항하는 친구는 이제 트러블 메이커에 들어가지 피스메이커에 들어가진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효부, 착한 어린이, 좋은 사람, 피스메이커, 다 우리의 문화 속에는
회피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용어가 아닌가. 진정한 피스메이커냐 아니면 갈등을 회피하는 것이냐. 이게 구분이 좀 잘 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또 반대쪽에 있는 게 공격적인 반응이죠. 공격적인 반응인데 이거는 이게 회피적인 반응은 문제의 원인이 주로 나에게 있다. 그래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런 문화가 또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격적인 반응은 그거와 반대로 저놈 때문에거든. 저놈 때문에. 저놈 때문에 힘드네.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을 막 응징하고 공격하고 그래요.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이 폭력. 뭔가 폭력을 왜 행사하느냐? 그 나쁜 놈을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리력을 써서라도 바로 잡아야 되겠고, 폭력이 먼저냐 소송이 먼저냐 뭐 두 가지 개념이 다 마찬가지예요. 공격을 하는데 나의 물리적인 힘으로 공격을 하느냐 법적인 힘으로 공격을 하느냐, 그거고 가장 극단적인 공격이 살인이죠. 그런데 우리는 잘 이해 못하겠지만 공격적인 반응을 피스메이커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또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여러분들은 글쎄 뭐 정치적인 견해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피스메이커일까요? 트러블 메이커일까요? 본인은 노벨 평화상 안 줬다고 막 열받아가지고, 네? 그렇잖아요. 자기가 노벨 평화상 받을 만큼은 엄청나게 평화를 기여했다 이거예요. 본인 생각에. 그리고 그 생각을 지지하는 분들이 미국에 조금 더 많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된 거죠. 그 나라는 뭐 선거 시스템이 복잡하고 조금 뭐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선출직 대통령으로 됐다는 거는 트럼프의 경쟁자보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 사람들이 더, 물론 이것도 뭐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뭐 또 따지고 올 수 있는데 어쨌든 경쟁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거는 미국 백성들이 트럼프를 피스메이커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피스메이커냐? 악을 때려 부시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민주당은 뭐 이리저리 지지부진하고 뭐 시간 끌고 이러다가 악의 세력만 막 키워가고 있는데 트럼프가 나타나가지고 막 깨부시는 거예요. 그냥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문제의 근원들을 해결하고. 그러니까 본인은 노벨 평화상 받을 만한데 이 사람들이 이걸 안 알아준다고 막 화나고, 또 본인이 평화상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느냐? 공격적으로 해결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뉴스는 트럼프에 대해서 다 부정적인 뉴스만 조금 더 셀렉팅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는가? 우리의 문화가 그거를 피스메이커로 보기 힘드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미국 가서 아마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한번 그때 뭐 하느라고 줌으로 회의하고 그러는데 요새 미국 뭐 트럼프가 그냥 이민국 사람들 해가지고 사람도 죽이고 아주 난리 났겠어요. 그랬더니 뭐 문제는 심각하긴 한데 또 주변에 좋아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분 얘기인데 주변에 보면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도 꽤, 우리는 이해를 못 하는데 왜 그러느냐?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공격적인 반응이 악을 때려 부수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이상했던 게, 제가 이제 초기에 사역할 때는 미국에 1년에 한 번씩도 가서 이제 컨퍼런스도 참석해보고 막 이러는데, 그분들이 이제 피스메이커 강의하고 그러면 자꾸 이렇게 뭐 참고 뭐 인내하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막 우린 참을 만큼 참았는데 자꾸 이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보니까 그 문화 속에서는 때려 부시고 할 말을 하는 것을 당연하다, 이게 피스메이커다라고 생각하는 문화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이게 아무리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그래도 그게 다는 아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고 잠잠히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살펴보자 라고 하는 얘기를 어느 문화 속에서 하느냐? 공격적인 반응을 피스메이커라고 생각하는 문화 속에서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어느 사회 속에서 이야기하느냐를 해석을 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저기에서는 참으라고 그러는구나, 기도하라고 그러는구나, 인내하라고 하는구나를 문자적으로 들여오면 더 큰일 나겠구나. 예를 들면 우리는 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참을 만큼 막 참았어요. 금식하면서 참고, 또 뭐 작전 기도하면서 참고, 막 하고 싶은 말들을 꾹꾹 참았어. 근데 도저히 안 되겠어. 이거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잔뜩 마음을 먹었는데 미국의 어떤 훌륭한 크리스찬 그 작가가 쓴 글을 딱 읽어보니까
십자가 앞에 잠잠히 내려놓음. 뭐 이런 주제로 이제 참아낼 것을, 이게 베스트셀러래 미국에서. 야, 이걸 읽어보니까 내가 더 참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충분히 참은 문화고, 그 나라에서 하는 얘기는 거기는 문제만 있으면 들이받는 문제고 저놈은 고쳐야 된다, 그리고 다 개별적으로 막 총 갖고 살잖아요.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사람마다, 그리고 총기로 인해서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데도 총기 규제를 못해. 왜냐, 사람들이 그 문제를, 총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평화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아니라 평화를 위한 도구인데 이거를 빼앗아가면 어떡하냐.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게 이제 문화라는 거예요. 다른 영역에서는 왜 이해가 안 되느냐,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역사와 환경과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해서 100년, 200년 동안 축적되다 보면 나타나는 것이 문화예요, 문화. 그래서 거기서 나타나는 공격적인 반응도 뭔가 이유가 있고, 우리가 보여주는 회피적인 반응도 뭔가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그 어느 것 하나를 당연하다,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제 반응이, 주로 이제 우리는 회피적인 반응을 피스메이커로 생각하는데 꼭 참고,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도 뭐 집에 무슨 일 없냐로, 아유 뭐 잘 지내요, 뭐 은혜 가운데 평안하요, 뭐 혹시 남편 속삭이는 거, 아유 뭐 그래도 쓸만해요, 뭐 그러고 이제 막 속은 뒤집어지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 교회 와가지고도 이제 뭐 아무런 문제 없는 듯이 하고 뭐 하도, 그러다가 이제 집에 가는 벨트를 매면서부터 그냥 인상을 팍 써가면서 이제 본색이 나오고 뭐 이러다가 더 이상 감출 수 없을 때 이제 잠수 타는 거죠. 잠수 타. 도피.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어떤 분 뭐 우리 교회 늘 좋고 은혜롭고 목사님 말씀 너무 좋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기 시작을 해. 전화를 하니까 전화도 안 받아.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여튼 어렵게 해서 만났어. 그랬더니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섭섭했던 것들을 막 쫙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사역자로서 들으면 억울하지. 그동안 물어봤을 때 문제 없다고 그랬잖아요. 은혜롭다고 그랬잖아. 우리 교회 좋대잖아. 아니 그럼 그때 얘기를 했어야지. 왜 지금 와서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회피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회피적인 반응에 부인하기. 부인하기는요, 얘기를 안 하는 것도 있고 그 약간의 선의의 거짓말도 들어가요, 사실은. 부인하기. 근데 결국은 자기가 감당할 분량이 넘어가면 이제 숨어드는 거죠. 그래 전화도 안 받고 그냥 잠수 타고, 우리 목장에서도 보면 늘 좋다고 그러고, 우리 뭐 목사님 너무 좋아요, 저는 이 목장 때문에 행복해서 교회 다니고 있어요, 막 이러다가 갑자기 안 나와가지고 뭐 연락해보면 이제 전혀 다른 얘기, 그동안 상처받았던 얘기 뭐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동안 그럼 미리 얘기를 좀 하지, 왜 그걸 지금 얘기하냐. 그러다가 이제 가장 극단적인 게 이제 완전히 관계를 끊거나, 또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이 자살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극단적인 도피. 근데 약간 반대로 이제 폭력과 소송은 또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폭력이라도 써서 바로잡아야 되고, 그래서 그 전쟁도 일어나는 거잖아요. 전쟁. 그리고 또 우리 국가가 그 정치에서 얘기할 때 국가라고 하는 건 뭐냐? 뭐 저도 이제 주워 들은 얘기고 이제 오며 가며 인문학 강의 이제 듣고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국가는 합법적 폭력 수단을 독점하는 것이 국가라는 거예요. 합법적 폭력 수단, 경찰, 군대, 폭력적인 집단이잖아요. 폭력을 쓴다는 거예요. 물리력을 쓸 수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합법적으로, 합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국민들이 위임해준 권력에 기반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남용하거나 오용하거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쓰거나,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지금 검찰 개혁도 그래서 자꾸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고, 뭐 군대, 경찰 이런 어떤 물리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을 사회적으로 엄청 통제를 하지 않으면 이제 그게 오용이나 남용이 되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니까, 건강하고 제대로 된 국가라고 하는 것은 그 권력을 매우 합당하게 사회적인 합의에 벗어나지 않도록 사용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본질은 뭐냐? 조금 말이 거칠어서 그렇지 폭력 집단이다. 합법적 폭력 집단. 그러니까 이 사회에는 꼭 질서를 잡아주기 위한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데 국가의 힘이 약하면
거기에도 꼭 질서를 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면 누가 질서를 잡아주느냐? 상가 번영회.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깍두기 머리들이 다 이렇게 막 근육질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돈 뜯어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장사할 수 있는 질서를 잡아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질서가 국가보다 특정인에게 왜곡될 수 있고 특정한 사람들에게 넘어가기 쉬우니까 이제 문제 삼는 거지. 만약에 그 질서가 국가보다 더 신뢰할 만하다. 국가는 봤더니 막 부정부패가 있고 돈 뜯어먹고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세금 내는 일을 열심히 하겠어요? 상가 번영회 그 깍두기 머리들한테 돈 갖다 주는 일을 열심히 하겠어요? 그러니까 마피아가 그 나라의 질서를 잡아가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거는 국가가 그만큼 부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디든지 힘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 힘이 합당하고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심지어 국가도 부장될 수 있다. 지금 그 중동 쪽에라든지 아프리카 쪽에 문제가 생길 때 가만 들여보면 민병대라고 하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민병대. 그러니까 국가가 가지고 있는 권력보다 국민들이 그 민병대를 더 신뢰하고 국가의 정규 군이 아니라 그 반정부 리더들이 이끄는 민병대 쪽을 더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미국이 그 국가를 도와주고 군사 지원을 해줘도 또 다른 세력이 더 정당성을 가지고 있으면 못 이기는 거죠, 국가가. 그래서 나라의 역사들이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을 보면 외국의 공격에 의해서 넘어가는 것은 다른 힘이 강하니까 넘어가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그 국가에 가진 권력이 정당하게 집행되지 못했을 때 국민들이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공격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것도 일정 부분은 필요한데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피스메이킹은 아니다. 그래서 그 미국이나 이런 데는 크리스찬들도 굉장히 이 공격적이고 뭔가 상대방을 정죄하고 자꾸 이러니까 거기에 이제 크리스찬 설교자들이나 그 글을 쓰시는 분들이 아무리 공격적인 반응이 정의롭다 해도 힘이 곧 정의를 다 대변할 수는 없다. 그래서 자꾸 이제 참고 기다리라. 그러니까 어떤 문화 속에서 이 얘기를 하는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우리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회피적인 반응이다. 그리고 이제 회피적인 반응은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응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표시를 안 내고 왜냐? 나의 이미지 관리죠. 문제가 있으면 차라리 내가 잠적해버리고 말고. 그런데 이 공격적인 반응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그다지 신경 안 써요. 예를 들면 또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니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남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이런 거 신경 썼으면 그런 거 하겠어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거나 말거나 니들 다 지나고 봐라. 다 나 때문에 고마워할 것이다. 이러면서 그냥 막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은 자기 희생적이잖아요. 남들이 나를 욕하든 나는 이 정의로운 일을 하겠다 이러는 사람이고, 회피적인 반응은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내숭 떠는 사람이잖아요. 내 속마음은 있지만 괜히 내가 남들한테 욕먹을 일 없다, 굳이 이런 말을 하냐, 이런 사람이고. 그럼 누가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람이에요? 회피적인 사람이에요? 공격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희생을 하는 거는 공격적인 사람이라고요. 막 이런 강의를 하면 막 위로받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동안 욕먹었던 사람들, 특히 한국 문화 안에서는요, 야, 저 사람 왜 이렇게 나대?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여튼 이런 사람들은 욕을 엄청 먹고 있었는데 제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할 말을 하고 사는 게, 야, 이 사회가 다 회피적이어서 그렇구나. 응? 내가 진정한 피스메이커였어. 이제 이런 위로를 받을 수는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는요, 어떤 현상이냐면 그 공격적인 그 자기 희생적인 표현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아서 자살하는 사람이 생긴다 이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나는 정의롭게 나는 할 말 했어. 아니, 교회에서도요, 어떤 분이 그 여자 성도님이셨는데 그분이 제가 이러저런 얘기를 하다가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집사님 그렇게 막 표현을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세게 얘기하면 권사 못 돼요. 권사 누가 권사 찍어주겠어? 내가 막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염려 말아요. 나 권사 내려놓은 지 이미 오래야. 다 사람들 내숭 떠느라고 이런 말도 안 하고 나라도 그런 말 해야지.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감동 먹었어요. 와, 이분은 진짜 자기 희생적으로 살아가는구나. 그러면서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도 뭐 할 말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요. 내가 다 얘기해 줄 테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요, 사실은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타나는 분들은 좀 위로를 받아야 돼. 이분들은 욕을 엄청 먹고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근데 이런 분은 이제 미국 이민 가야 돼. 이런 사람이 피스메이커라고 아주, 야, 진짜 피스메이커다. 우리가 말하는 피스메이커 추천하잖아요. 완전히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이중인격자, 자신의 체면만 중시하는 사람, 이기적인 존재.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피스메이커에 대한 미국적 평가죠.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회피적인, 그렇다고 그러면 공격적인 반응이 좋으냐, 그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자살하는 사람이 생기고, 회피적인 반응이 좋으냐, 그것 때문에 사실은 나중에 문제가 더 골마 터져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사회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대체적으로 회피적인 문화가 강하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까 제가 이제 사회적 갈등 지수를 평가해서 계속 이제 공표를 하거든요. 뭐 유엔이나 이런 국제기관에서. 근데 왜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갈등 지수가 이렇게 높고 사회적인 갈등 해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느냐?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소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제가 이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회피적으로 반응을 처리하다 보니까 항상 크게 터져.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까 제가 제 어느 교회 뭐 30초면 회의 끝나고 막 이렇게 우리 교회 너무 평안하다 하시는 교회가 은퇴할 때쯤 되면 막 교회가 완전히 난리가 나는 거. 그러니까 그동안 참아놨던 게 이제 목사님 은퇴하신다 그러면 막 일순간에 달려들어가지고 참 그것도 참 그렇죠. 아유, 할 말 있으면 평소에 얘기를 하지. 왜 평소엔 가만히 있다가 은퇴할 무렵 돼서 목사님이 힘 빠지면 그때 달려드냐고. 어? 난 이것도 좀 비겁하다고 봐. 평소에 싸워야지, 평소에. 근데 목사님도 평소에 자기의 리더십이 있다고 평소에 너무 눌러놓으면 내가 이제 당한다.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조금만 문제들로 이게 티격태격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회피적인 반응, 공격적인 반응, 이제 이런 반응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느냐, 화해하는 반응을 해야 된다. 화해하는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한번 화면 좀 넣어보시죠. 화해하는 반응은 그 가운데 이 화면 여러분들 프린트물에도 있으니까요. 화해하는 반응은 화평을 만들어가는 건데, 요 왼쪽에 있는 간과 관계 회복, 협상, 이것은 1대1 화해 반응. 나하고 상대방 1대1. 근데 1대1로 해서 안 됐을 때는 조정, 중재, 교회의 책무, 이제 교회가 개입하고 하는 거죠. 요거는 제3자가 개입된 화해 반응. 그래서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그 갈등 반응에 대해서 제가 이 화면에다가는 우리 그 성경적인 사례들을 좀 넣어놨어요. 갈등에 대한. 여러분들 프린트물에는 제가 넣어놓지는 않았고, 그래서 뭐 이거 가지고도 이제 한참 얘기하고 또 뭐 성경에 보면 예를 들면 여기 뭐 아브라함과 아이고 한꺼번에 콱 넘어가네요. 여러 가지 그 스토리들을 보면 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들의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럼 이 갈등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느냐의 관점에서도 이제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시간이 좀 많으면 성경 공부하듯이 하나씩 다 살펴볼 수 있는데, 그냥 오늘은 여러분들 자신이 어떻게 갈등에 대해서 반응하는지 그것도 조금 궁금해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오후에 제가 이제 이 상태로 계속, 아직은 조시는 분들은 안 계시는데 저의 잔잔한 목소리로 계속 해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꾸 직접 대화하자고 이제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저랑 대화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대화할 가능성이 많아서 제가 샘나서 못 보겠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두 분, 세 분 이렇게 허리의 유연성이 허락하는 데까지 한번 3, 3, 5 짝을 지어서 각자 나는 갈등에 대해서 회피적인 반응이다, 공격적인 반응이다. 근데 또 물어보면 참 재밌게도 화해하는 반응이 제일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약간 의심스럽긴 해요. 그래서 화해하는 반응은 여러분들이 다 잘 하시겠지만 회피적인 반응과 공격적인 반응 두 가지 중에서 고른다면 나는 어떤 반응이다. 그리고 회피적인 반응도 제가 부인, 도피, 자살, 또 폭력, 소송, 살인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었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설명할 것. 부인하는 반응, 도피하는 반응과 또 공격적인 반응의 폭력과 소송은 필요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제가 국가도 그 얘기 하려다가 이제 말았는데, 폭력과 소송 같은 경우는 국가의 책임하에, 국가의 관리하에 꼭 해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경찰력도 필요하고 군대도 필요하고 법원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선적으로 취할 방법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의 질서의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해야 될 갈등 해결의 수단이다. 이제 이럴 때도 있고, 부인과 도피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도 보면 예를 들면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그리고 막 쫓아오는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일종의 부인하기 반응인데, 그거는 필요한 반응이었냐, 필요 없는 반응이었냐. 또 도피 반응도 그래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냥 도망갔어요. 옷 벗어놓고 도망갔어요. 그러면 이 도피 반응은 거기서 그렇게 도피하면 안 되지. 사모님 붙잡고 사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설득을 했어야지. 왜 도망가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비록 도망은 갔지만 그건 필요한 반응이었다. 그래서 부인과 도피가 항상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할 때도 있고 폭력과 소송도 필요할 때도 있다. 그러나 자살과 살인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윤리적인 토론으로 들어가면 이슈가 좀 되긴 해요. 예를 들면 자살이라고 하는 것도 요새 우리 존엄사에 대한 문제, 안락사에 대한 문제,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허용해야 되나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소극적인 범위 내에서는 자기의 어떤 생명의 연장의 장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본인에게 줬어요. 예전에는 그거 의사가 하여튼 무조건, 아니 가족들이 뭐라고 그래도, 저도 이제 임종 때가 돼가지고 이제 신방 가보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이제 천국 가실 준비가 다 됐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제 저 돌보는 가족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사들은 자기들은 절대 못한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나름 이제 조치를 이제 제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엉뚱한 건 아닌데 평소에 잘 오지도 않던 어떤 그때부터 이제 효도로 다 안 하는 거야. 왜 죽였냐, 살려내야지 막 이러면서 하면 의사가 문제가 된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 그거 못한다. 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나가야 된다. 이제 이러니까 사실은 임종 시에 그런 어떤 장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의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못한 건데, 이제는 당사자의 확인을 이제 받아놓으면 그런 생명 연장 장치들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까지 허락을 했는데, 이제 조금 이제 기독교 윤리 쪽에서 문제 제기하는 거는 그게 이제 시작이다. 이제 가장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 내가 죽기 위한 조치를 해라 라는 권리를, 지금 스위스 같은 데서는 물론 뭐 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일정한 조건이 있지만 그 최종적인 조치를 환자 자신이 할 수 있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이거는 자살로 봐야 되느냐? 그것은 정당한 것이냐? 이제 이런 데 대한 논의가 막 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또 우울증 처방을 받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자살을 해서.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면 우리 뭐 암도 있고 좀 치료하기 통상적인 확률로 볼 때 조금 어려운 병들이 있잖아요. 그럼 열심히 치료해도 치료가 안 되잖아요. 그럼 우울증도 열심히 치료를 했는데 치료가 안 됐어. 그래서 우울증의 마지막 결과가 뭐냐? 우울증은 이제 되게 자살로 나타나잖아요. 그럼 이 자살을 병의 결과로 봐야 되느냐, 자기의 의지로 스스로 생명을 끊은 것으로 봐야 되느냐. 이 자살도 사실은 논쟁거리들이 굉장히 많은 영역이에요. 살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럼 전쟁터에 나가서 누군가를 죽인 것은 정당한 살인이냐? 그래서 이제 가톨릭 안에서도요, 정당한 전쟁이라는 범위가 있어요. 정당한 전쟁에 나가서 누군가를 죽이는 것은 살인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 또 가톨릭 안에서도 반발이 일어나는 게, 지금 세계의 역사상 과연 정당한 전쟁은 있었냐?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의 아주 굉장히 극단적인 집단은 집총 거부, 예를 들면 제세례파라든지 이런 데서는 전쟁터에는 우린 가도 총은 안 들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살인에 있어서도 전쟁터에 나가서 아니면 자기의 정당 방위로 누군가를 죽이는 살인은 허용이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아주 윤리적인 첨예한 논의가 자살에도 있고 살인에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은 윤리학 토론 수업은 아니니까 이제 우리의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자살과 살인은 취할 수 없다. 그러나 도피와 부인, 폭력과 소송은 제한적인 특별한 경우에 사용해 피스메이커, 화평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우선적으로 취할 방법은 화해하는 반응이다. 이제 요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성경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자살도 나오고 살인도 나오고 도피도 나오고 부인도 나오고 폭력도 있고 소송도 있고 또 피스메이킹 화평하게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까 잠깐 보여줘드렸던 건 성경 문제들이 이제 그러한 이슈들을 토론하기 위한 그런 이제 구절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오늘은 한번 여러분들의 경험 속에서 나는 대체적으로 갈등이 생기면 뭐 회피적으로 반응하는 것 같아,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것 같아. 그 사례를 이제 하나씩 이런 경우에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게 회피적인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한 번씩 좀 나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큰 것들 말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상적인 자그마한 일들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할 거는 우리가 이제 그런 자그마한 일들을 얘기한다 해도요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시면 오늘 요 문 밖으로 나갈 때 그 얘기는 털어놓고 나가야지 그거 들은 얘기를 가지고 아유 오늘 가서 해보니까 아무개 집사가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갈등을 반응한다네 그러면서 그 내용을 누구한테 얘기를 해버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또 이제 얘기가 전혀 안 될 수는 없으니까 혹시라도 흘러나가도 여러분들이 명예훼손이나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범위 내에서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수위 조절 잘 하셔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면 되게 제가 이제 책임질 수 있는 가족의 범위 내에 일어나는 이제 갈등 이제 이런 사례들이 아마 적당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스메이커 공부할 때도 소소한 사례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거 자체가 뭐 큰 갈등이나 작은 갈등이나 다 똑같이 갈등의 메커니즘은 동일하고 또 혹이라도 얘기가 이제 비밀을 지키려고 했지만 흘러나가도 큰 뭐 사회적인 이슈가 되지 않도록 또 교회적인 문제거리가 되지 않도록 자기 집안에서 벌어지는 자그마한 일들을 사례로 드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또 오후에 좀 한번 우리 이제 여러분들도 얘기해 갈 겸 한번 회피적인 반응과 공격적인 반응, 화해하는 반응은 다 잘하시겠지만 빼놓고 나는 굳이 고른다면 나는 회피적이다, 공격적이다. 근데 한국 사람의 통계적으로는 회피적인 반응이 많다. 왜냐? 그걸 피스메이커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두세 사람 이렇게 얼굴 돌려서 마주 볼 수 있는 대로 앉으셔서 한 15분 정도 얘기 좀 나눠볼까 싶어요.